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되는 부분, 파트가 어딘지에 대해서 그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이 도시정비법을 보셔야지 그냥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부분만에 평가하는 방법을 외우시면 이건 사상 누각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도시정비법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 일련의 절차의 흐름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도시정비법 파트에 베테랑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험생인데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평가한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제가 다 해봤으니까 저의 경험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순히 교과서에 써있는 그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이해만 교과서에 있는 이해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해가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소유자들이나 뭐 정비업체나 조합이나 같이 이제 부대끼면서 저는 이제 평가를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각종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의 전반적인 절차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상 양수도 평가입니다. 네, 전제가 정비 기반 시설이죠. 자, 정비 기반 시설의 무상 양수도 평가인데 일단 대상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상 양수도 평가는 조합이 사업 시행, 자, 평가 시점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전에 평가를 해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전.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받기 위해서 조합이 이 정비사업 구역 내에 국유지, 국공유지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조합한테 좀 주세요. 저희가 여기 싹 밀고 새로운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새로운 정비 기반 시설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국가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평가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서류란 말이에요. 왜? 국가 입장에서는 너네가 우리 국공유지를 가져간다고 얼마에 가져갈 건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한테 준다고 얼마로 줄 건데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를 받을 것도 있고 마이너스 토해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평가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전에 이루어집니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 그럼 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냐? 평가 대상은 자, 먼저 우리가 용어를 먼저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국가 입장의 용어예요. 그래야 이해하십니다. 자, 국가 입장이에요. 국가 입장. 국가 입장에서 양도를 하고 양수를 하죠. 양도하고 양수를 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국가 입장에서. 그럼 양도한다는 것은 준다는 얘기죠. 즉 국가가 조합한테 주는 거예요. 조합이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무상으로 양도를 받아요. 그래서 무상이죠. 무상. 일단은 무상이에요. 자, 그래. 사업을 해본다고 한번 해봐. 우리가 줄게. 양도해 줄게. 그 다음에 양수는 만약에 다 사업이 진행이 되면 너네들이 아파트를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아파트를 만들고 그 안에 기반시설을 만들 거 아니야. 도로를 만들든 광장을 만들든 뭐 각종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자, 그러면 이때는 조합이 국가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양수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용도 폐지되는 재산이라고 그러고 용도 폐지라고 하고요. 왜? 국가 입장에서 용도를 폐지해서 조합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합은 다시 국가한테 줘야죠. 새로이 설치하는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도 폐지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 기반 시설 이 두 가지 평가를 다 하는 겁니다. 평가사가 양도와 양수를. 그래야 둘이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정산을. 그죠? 얼마에 가져왔고 얼마에 줄게. 차액은 유상으로 줘야겠죠. 차액은. 자, 이런 평가라는 거고요. 성격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양도하는 재산은 용도 폐지라고 그랬잖아요. 용도 폐지. 그러니까 전부 다 평가 대상은 국공유지예요. 국공유지가 평가 대상이에요. 국공유지가. 국공유지가. 단 어떤 국공유지예요? 여러분, 어떤 국공유지? 정비 기반 시설인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 자, 정비 기반 시설인 국공유지예요. 정비 기반 시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다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 국공유지는요, 크게, 국공유지는 정비 기반 시설인 국공유지가 있고,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게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국공유지가 있어요. 연역을 보면.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은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반 시설이죠. 기반 시설이니까 도로, 뭐 광장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종교용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비 기반 시설로서 국가가 사인을 위해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기반 시설로 깔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비 기반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국공유지도 있잖아요. 얘는 별도 평가입니다. 여기 무상양수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국공유지를 매각 처분 평가가 따로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양수, 이제 조합이 국가한테 다시 줘야 되잖아요. 새로 설치하는 거.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정비 구역이에요, 여기가. 자, 이게 재개발 구역인데, 자, 도로가 뭐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있었어요. 도로가, 여기도 도로가 있고요. 도로라고 합시다. 뭐 어떻게 그릴까요?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 이게 정비 기반 시설이래요. 얘가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네, 정비 기반 시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이 이렇게 있다고 보게요. 사유지가 있으면 정비 기반 시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국공유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국공유지가. 즉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인 국공유지고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국공유지예요. 얘네들은 나중에 별도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평가의 대상은 뭐라고요? 얘란 말이에요. 얘.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도로 있죠? 여기도 구역이라고 치면 여기도 도로. 얘도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이제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질 겁니다. 그럼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도로폭을 조금 넓힌대요. 이렇게 넓혀요. 이렇게 도로폭이 예를 들면 넓혀지겠죠. 넓혀지면 이게 새로운 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 노란색이 기존에 있던 정비 기반 시설이죠. 그런데 조합이 나중에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 기반 시설을 넓혀주니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원래 없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은. 하지만 얘는 중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도 평가를 할 때 용도 폐지되는 것과 새로이 설치하는 그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될 때는 가격 균형을 그래서 잘 맞춰야 돼요. 야, 너네들이 가져갈 때는 10만 원에 가져가 놓고 새로이 설치하는 거를 9만 원으로 넣으면 우리가 바보냐? 10만 원에 줬는데 9만 원에 준다고?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 균형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새로이 설치하는 거에서는 당연히 기존의 국공유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왜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사유지가 들어갑니다. 얘는 사유지일 거 아니에요. 얘는. 그죠? 사유지일 거 아니에요. 사유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비 기반 시설 상태 국공유지와 새로 설치하는 것은 둘이 중복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로 사유지가 들어갈 수 있죠. 왜 새로이 만들다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